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태 표시줄 및 도면 설정 도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 자체는 뭐 어떻게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지는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인터페이스 상에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아이콘들 중에서 내가 쓰는 게 있고 안 쓰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안 쓰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시고 난 이런 부분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되시면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뭐 안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뭐 거의 대부분을 활용하진 않습니다. 꼭 필요한 몇 가지만 활용을 하고요. 이제 나머지는 뭐 굳이 활용을 안 하는데 일단 지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콘들 중에서 몇 가지는 이제 이후에 배워야 되는, 우리는 아직 배운 게 아무것도 없죠. 이후에 배워야 되는 특정 기능들하고 연계가 돼서 써야지 그 효과가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어떤 아이콘입니다 라고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그쪽 가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명령, 실제로 그 아이콘을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명령을 하면서 그 부분하고 굳이 연계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요 밑에 있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요 아이콘들이 쭉 배열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상태 표시줄 및 도면 설정 도구다 라고 제가 인터페이스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서부터 한 칸 한 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거는 막 숫자가 적혀 있죠. 숫자가 적혀 있고 이제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값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변하는 게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 도면 좌표를 표시해주는 도면 좌표 칸입니다. 도면 좌표 칸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은 제가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CAD 시스템이 갖고 있는 절대 원점 0,0이라는 원점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놓인 곳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X축과 Y축과 그리고 Z축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좌표를 표시하는 것,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3차원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Z축까지 나오죠. X축, Y축, Z축. 뭐 이건 이제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제 좌표의 표기는 어떻게 되느냐? X축의 값이 적히고 콤마 그 다음에 Y축의 값이 적히죠. 그리고 콤마 Z축의 값이 적힙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칸을 보면은 첫 번째 여기가 X축, 두 번째 여기가 Y축, 세 번째 여기가 Z축. 요거는 이제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 기억이 안 나시면은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시켜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가 X축이고, 두 번째 자리가 Y축이고, 세 번째 자리가 Z축이다.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마우스의 위치를 표시해 준 거니까 여기서 설명이 끝이 아니냐인데 이 표시 형태가 항상 지금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조정을.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마우스를 쭉 갖다 대면은 도면 좌표라고 이제 영어로 써 있죠. 드로잉 코디네이트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CORDS라는 이게 하나 다 적혀 있는데 저거는 이제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 뒤에 이제 가로치고 컨트롤 I다 라고 하는데 저거는 이제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그래서 이제 저것들을 통해서 여기 표시 형태를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CORDS가 뭐냐? 한번 쳐보죠. CORDS. 자, 이렇게 치면은, 자, 엔터를 딱 치면은, 자, 콜디네이처에서 엔터 뉴 밸류 4 하고 콜디네이처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저 꺾여 있는 가로가 있는데 저거를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꺽쇠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꺽쇠 안에 어떤 값이 쳐 있는데 지금 쿨디네이트 실행에서 저 꺽쇠 안에 적혀 있는 것은 현재 설정 값을 얘기합니다. 현재 설정 값이 2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냥 엔터를 치면 저게 그냥 유지되면서 그냥 끝날 거예요, 명령어가. 근데 저 값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바꿔줄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범위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 입력 가능한 값은 0, 1, 2, 3 이렇게 네 가지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 표시되는 형태가 달라요.
그리고 아마도 2018이 처음 깔리면 얘 기본은 2가 아니라 1로 돼 있을 거예요. 저건 제가 한번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로 돼 있어요. 1로. 근데 1로 돼 있어도 뭐 바뀌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값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표시 형태가 바뀌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0부터 시작을 할게요. 홀딩H 명령을 실행을 해서 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0을 입력했더니 지금 숫자가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거기 표시되어 있던 숫자가 아까는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0으로 바뀐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아까는 마우스를 따라서 값이 바뀌던 게 값이 같이 안 바뀌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설정을 0으로 바꾸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화면에서 내가 어떤 한 군데를 클릭을 하면은 점의 좌표가 바뀝니다. 즉, 내가 어떤 포인트를 입력을 하면은 내가 입력한 포인트, 입력한 순간만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또 그 좌표값을 유지하고 또 한 군데를 찍어주면 이제 거기로 좌표값이 바뀌죠. 내가 0번 세팅은 내가 어떤 좌표를 입력하는 순간만 좌표값을 바꿔준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설정 1로 바꿔줄게요. CORDS coordinates. 자, 설정값을 1로 바꾸겠습니다. 자, 1로 바꾸면 회색이 다시 흰색으로 바뀌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실시간으로 마우스가 있는 곳을 따라서 그러니까 십자선이 있는 곳을 따라서 좌표값이 변경이 됩니다. Z값이 변경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상황에서 마우스가 움직이면은 모든 Z축은 기본적인 0으로 보고 있어요. X, Y만 반응을 합니다. Z축이 이제 변화가 있으려면 실제로 Z축의 높이를 갖고 있는 점을 디토적으로 선택해서 찍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그냥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기본적으로 Z축 값은 항상 0을 찍게 돼 있어요. 걔들은 원래 2D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항상 Z축은 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없는 거고요. 얘는 이제 마우스를 따라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데이트가 되고 한 점을 찍고 또 한 점을 찍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뭐 별 다른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자, 이제 설정 값을 2로 바꿔보겠습니다. 2. 자, 2로 바꿨는데 마찬가지로 그대로 표현되면 그대로 표현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똑같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한 점을 찍어볼까요? 한 점을 딱 찍고 마우스를 쭉 움직여도 그대로 표현돼요. 그럼 이제 1과 2의 차이는 대체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1번과 2번의 차이를 보려면 우리가 이제 이 이후에 배워야 되는 어떤 명령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통해서 그리는데, 자, 가장 기본적인 명령인 라인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자, 한 점을 찍고 나면은 갑자기 우리가 기존에는 X축, Y축, Z축으로 표현됐던 게 앞에 어떤 값이 있고 뒤에 꺽쇠가 하나 들어가고 뒤에 다른 어떤 값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콤마하고 0돼 있고. 자, 마지막 자리는 Z축의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앞에 있는 건 뭐냐? 앞에 있는 거는 극좌표입니다. 마우스를 당겨 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꺽쇠 앞에 어떤 값이 있죠. 꺽쇠 앞에 값이 지금 마우스가 향해서 이제 나온 선의 길이가 됩니다. 선의 길이. 그리고 각도는 그 뒤에 거는 각도값이 돼요. 각도값. 이제 그래서 선의 길이와 각도를 표시해 주는 게 극좌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315도라고 그러는데 그럼 315도의 각도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나온 거냐? 그걸 하나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주구장창 얘기가 나올 건데 CAD에서 각도의 기준이 있어요. 자, 그걸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라인 명령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나오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CAD에서 어떤 각도값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 찍었던 점이 여기에요. 여기인데 여기서 찍고 이제 선을 이쪽으로 잡아 당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전에 시작했던 점 여기가 기준이 되고 여기서부터 수평하게 이쪽으로가 몇 도냐? 0도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 0도. 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도의 측정, 지금 315도라고 했는데, 그럼 각도의 측정은 어디냐? 여기서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해서 요 각도를 얘기합니다. 요 각도. 지금 말씀드린 이 각도의 기준은 CAD를 사용할 때 주구장창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도를 측정하면은 내가 기존에 선택했던 점에서 오른쪽으로 수평하기가 0도고 거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측정을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반시계 방향이다 아니면은 시계 방향이다를 바꿔주는 옵션이 있긴 해요. 근데 CAD를 처음 깔면 기본은 항상 오른쪽으로 0도 거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태로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로 익숙해지시고 뭐 설정을 바꿔서 시계 방향을 바꿀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CAD 작업하는 사람 본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런 기준으로 측정된 거다. 즉 지금 여기 표시된 거 설정값이 2일 때 표시된 거는 이 선의 길이 이 선의 길이 값이 먼저 표시되고 그래서 선의 길이 먼저 표시되고 꺽쇠 표시 나오고 뒤에 각도가 표시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극좌표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설정값이 1일 때는 뭐가 다르냐? 다시 설정값 1로 돌리겠습니다. CORDS 자 1로 돌리고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라인이라는 명령을 실행해서 점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아까는 한 점을 찍고 나서 마우스를 잡아 당기면 좌표 값이 극좌표로 바뀌어서 길이와 각도로 나오는데 얘는 여전히 좌표 값이 나옵니다. 이게 1과 2의 차이예요. 어떤 명령을 실행해서 우리가 좌표를 입력을 할 때 걔를 그냥 절대좌표로 그대로 표현을 해주느냐 아니면 선의 길이와 각도로 표현해주는 극좌표로 변환해서 표현해주느냐 예, 그 내용이 이제 1과 2의 차이입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쿨디네이트 3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쿨디네이트 3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찾아보고 조사해 본 바로는 쿨디네이트 3은 지리적 위치까지 표현해 준다. 그래서 이제 위도, 경도 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준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발현돼야 되는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이게 이제 되게 지리적 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좌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분들은 아마 지도 그리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패드를 이용해서 어떤 이제 지도를 그리시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라도 뭐 이후 3번 옵션 3 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한테 뭐 어떤 강의나 수업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뭐 강사라고 하면서 뭐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알려달라고 하면은 뭐 애매하지만 아무리 강사여도 모르는 건 있는 거고요. 모르는 건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CAD 가지고 일했던 환경에서는 그 지리적 데이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그 3번 세팅에 대한 그 변화 값은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해놔야지 여러분들한테 표시를 보여드릴 수 있는지 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쿨디네이션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저 표시되는 좌표의 형식을 바꿔줄 수 있다고 CAD가 처음 깔렸을 때는 저 그 옵션 중에 1값으로 그래서 항상 절대값으로 표시되는 상태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쿨리네이츠 이 옵션을 바꿔주는 방식이 자 아까 명령을 했을 때 그 뒤에 가로 안에 있는 게 단축키라고 그랬죠. 단축키로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세팅되어 있는 상태는 1이에요. 근데 컨트롤 플러스 I를 눌러주면 2로 바뀝니다. 2로. 그래서 이 코맨드 라인을 보면은 1 값이 2로 자동적으로 입력된 게 보이시죠? 여기서 컨트롤 I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다시 0 값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면 다시 1 값으로 와요. 그래서 얘는 3값은 컨트롤 I로 3값을 설정할 수 없어요. 3이라는 값을 입력하려면 쿨디네이트 옵션을 명령을 실행을 해가지고 실행해가지고 3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컨트롤 I로 순환적으로 선택되는 거는 0, 1, 2 이 세 가지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위치한 또는 내가 클릭해준 부분에 점의 좌표를 표시해주는 도면 좌표 표시란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라고 써져 있는 요 칸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마우스를 갖다 대면 모델과 페이퍼 그 다음에 뒤에 스페이스라는 말이 써 있어요. 자 얘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좀 버거운 내용이에요. 버거운 내용이라보다 뭐 알기가 힘든 내용이죠. 저도 설명하기 힘들고요. 왜냐하면은 저거는 우리가 모델과 배치라는 항목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 있는 게 레이아웃 탭, 배치 탭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배치 탭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모델이라는 탭이 있고 레이아웃이라는 탭이 있어요.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바뀌죠 화면이. 이제 모델과 레이아웃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과 레이아웃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모델은 내가 어떤 도면에 형상을 그리거나 뭐 지스를 기법하거나 뭐 그럴 때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면 작업할 땐 여기 캐 파일 하나에다가 한 도면만 딱 그려가지고 딱 놓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모델을 그릴 때 예전에는 손으로 그릴 땐 종이 사이즈 맞춰서 막 줄여서 그렸지만 캐드 작업할 땐 그렇게 그리질 않아요. 여기서 이제 모델에서는 1대1 사이즈로 실제 사이즈로 쫙 다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출력해야 될 용지는 일반적으로 A3, A2 그래서 제한이 돼 있죠. 그럼 만약에 실제 그 용지 사이즈보다 큰 물체를 그리면 축척을 적용해서 줄여줘야 되고 적절한 이제 배치에 맞춰서 배치를 해줘야 되고 그런 이제 출력 형태를 정의해 주는 게 레이아웃 탭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델의 형상을 그리고 레이아웃 탭으로 오게 되면 레이아웃 탭에서 이제 모델에 그려져 있는 걸 불러오게 돼요. 그 불러오는 화면을 뷰포츠라고 하고, 요 뷰포츠를 통해서 이제 모델에 그려져 있는 거를 불러와 볼 수 있는데, 이 레이아웃 상태에서 그 뷰포츠 안의 내용을 수정을 하고 싶으면은 모델 스페이스라는 데 들어가야 돼요. 지금 레이아웃 요 화면이 보이는 요 상태는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종이, 그러니까 페이퍼가 종이잖아요. 종이로 출력할 수 있는 출력 형태라는 뜻이고, 여기에 이제 어떤 뷰포츠, 모델에 있는 항목을 갖다 넣어주면은, 모델에 있는 내용이 보이도록 화면을 갖다 넣어주면은, 그 화면 안으로 여기서 들어가서 수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되는 게 M 스페이스, 모델 스페이스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원래는 P 스페이스, M 스페이스라는 명령을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토글로 눌러주면 된다는 거죠. 눌러주면 모델 스페이스로 전환하고, 눌러주면은 이제 페이퍼 스페이스를 전환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삽입되어 있는 뷰포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뷰포트 하나 삽입해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요건 명령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뭐 뷰포트 삽입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까 여기 안 보이는 모눈이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지금 모델에서 보이는 화면을 일부분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제 얘가 전체적으로 위치가 움직여지는데 요 안쪽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모델 스페이스죠. 모델 스페이스를 페이퍼 스페이스를 딱 눌러서 모델 스페이스로 눌러주니까 모델로 바뀌고 어떻게 돼요? 겉에 테두리가 굵어지는 거죠. 굵어지고 요 안에 우리가 앞에 모델에서 봤던 아이콘들이 요 칸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다. 그리고 요 안에서 내가 움직이면 요 화면 안에 원점의 위치가 막 옮겨지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어를 해주는 게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상태가 이제 모델 스페이스예요. 얘가 다시 페이퍼 스페이스로 돌아오려면 바깥쪽으로 나와서 이제 다시 전체적인 배치를 조정을 해주려면 다시 페이퍼 스페이스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얘를 눌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거 말고도 명령어로 M 스페이스, MSPACE 하고 엔터 땅 쳐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여기에 토글처럼 버튼처럼 이게 달아놓은 게 이겁니다. 뭐 M 스페이스 다 쳐도 되지만 뭐 그냥 줄여서 단축키로 한다 그러면 PS, 페이퍼 스페이스, MS, 모델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명령어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기 토글로 달아놓은 건데 뭐 캐드를 빨리 다루시려면 명령어 위반으로 익히시는 게 좋으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명령어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잘 안 쓰는 토글입니다. 저거는. 그래서 요 토글은 이렇게 설명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배치 작업을 한 다음에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그 다음에 있는 그리드를 보도록 하죠. 그리드. 자, 다음에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자, 여기 갖다 대니까 디스플레이 드로잉 그리드라고 써 있고, 지금 뒤에 ON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뒤가 ON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이 기능 자체가 켜져 있다는 거예요. 얘는 이 버튼을 누르면 기능이 켜지고 꺼집니다. 그럼 그리드라는 게 뭐냐? 네, 한번 꺼볼게요. 꺼보면은 화면에 있는 격자들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누르면 나타나죠. 자, 즉 파란색으로 여기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ON, 회색으로 표시될 때는 OFF예요. 그래서 켜져 있으면 이 격자가 보인다. 즉 이 격자가 그리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썼던 모는 종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 자체에 모는을 표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리드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저 모는의 격자 수를 보고 우리가 대략적인 거리를 판단을 한다든가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그리드라는 기능을 저는 실무 쓸 때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도면 작업을 할 때 그리드의 격자를 해서 어떤 치수를 예측을 한다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드의 한 칸이 얼마인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고 어떤 길이를 대략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면 그 그리드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그리드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리를 측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드의 기본 간격이 너무 작으면 화면을 막 축소를 했을 때 그리드의 격자를 세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실무에서는 그리드를 통해서 어떤 거리를 측정하거나 하는 행위는 잘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격자가 십자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위아래에 있는 그림이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판단 정도는 대략적으로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전 잘 안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화면에 저 격자가 보이는 게 안 좋아서 얘를 끕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껐다 켤 때 이 아이콘을 눌러줬는데, 자, 밑에 보면 그리드 모드라는 명령이 써 있고, 뒤에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단축키라고 했죠. F7번. 키보드에 있는 펑션 키, F7번 키를 눌러주면은 이 기능이 껐다 켜졌다 합니다. 즉, 여기 아이콘까지 와서 내가 일일이 끄거나 키지 않고, 키보드에 F7을 누르면 꺼지고, F7을 다시 누르면 켜지죠. 그래서 F7은 그리드의 기능을 온, 오프 해주는 온오프 토글이 돼요. 자, 여기 표시되는 이제 격자의 간격은 대체 얼마냐가 문제인데, 이 간격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사용을 할 때는 그리드 세팅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드 세팅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죠. 자, 그리드 세팅을 해주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명령어를 통해서 세팅하는 방법, 한 가지는 설정 창을 통해서 세팅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윈도우 버전의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 예전에 도스 버전에서 명령어로 활용하던 것들을 이제는 거의 설정 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써져 있는 말들을 보면서 하도록 변경이 됐죠. 예전에는 명령어를 알고 그 명령에 들어가는 옵션들의 기능들을 모두 알고 썼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걸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설정 창에다가 쭉 항목들을 나열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일단 설정 창을 띄우는 방법은 요 그리드 아이콘 쪽으로 가서 오른쪽 클릭을 해줍니다. 마우스. 그럼 그리드 세팅이라는 칸이 나오고 이 세팅을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 창이 뜨죠. 자, 이 설정 창은 드래프트 세팅이라는 설정 창으로 디세팅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단순히 그리드만 설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고 제일 첫 번째 탭에 스냅과 그리드라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스냅은 그 이후에 이제 설명이 나올 내용이고요. 자, 그리드는 요 그리드 온이라고 써져 있는 밑에 있는 항목들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 제일 첫 칸에 있는 그리드 온 F7이라고 가로쳐져 있죠. 얘를 체크를 해제해주면 그리드가 사라지는 거고 체크를 해주면 그리드가 표시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그리드 스타일, 그리드 스페이싱, 그 다음에 그리드 비헤이비어라고 세 가지의 추가 설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세팅해주면 되죠. 자, 일단 그리드 스타일은 뭐냐? 그리드 스타일은 지금 보시면 바깥에 격자가 네모칸 십자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예전에 캐드 버전에서는 저런 식으로 그리드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한 칸 한 칸이 점으로 표시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리드 스타일은 이제 요새 추가된 요 십자선, 격자무늬 대신에 예전 스타일대로 점으로 표시해주는 방식으로 바꿔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모든 부분에서가 아니라 각 상황에 따라서 2D 모델 스페이스라는 현재 지금 작업하는 창을 제가 모델 스페이스라고 앞에 모델 토글에서 얘기를 했죠. 여기서만 체크를 해주면은 여기서만 점으로 표시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 예전에 최초 캐드가 나왔을 때 그리드의 표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트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도트 표시가 항목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지금은 이제 도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이아웃 가면은 아예 도트가 표시가 안 되죠. 도트가 표시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모델이라는 항목에서만 도트 표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레이아웃에서는 우리가 이제 도트 표시를 바뀌었네요.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모델 스페이스, 지금 모델 스페이스 아니니까 여기가 모델 스페이스 안에서는 도트 표시를 해준다.
라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디세팅으로 돌아가죠. 디세팅 들어가는 방법은 아까 이제 여기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제 그리드 세팅 눌러줬는데, 이거 말고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디세팅을 호출해주는 명령은 DSETTINGS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근데 CAD에 있는 모든 명령어는 저렇게 길게 치게 되면은 작업자가 명령어 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단축키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세팅의 단축키는 DS입니다. 네, DS라고 치고 연표를 딱 치시면 이렇게 다시 호출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트 앤 레이어라는 항목인데 여기도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레이아웃에 가보면 발현이 잘 안 되네요. 그리드가. 원래 여기서 그리기에서 발현인데 시트와 레이어는 지금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자체는 여기에 표시된 부분에서만 한다. 블록 에디터라는 건 또 블로그를 편집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도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블록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 대충 하나 뭐 그래서 블록 만들어 줄게요. 뭐 이 블록 만드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블록 편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십자선 블록 편집. 이게 블록이 지금 들어온 창이 블록 에디트거든요. 지금 십자선으로 표현되는데 블록 에디트 체크해 주면은 여기서도 점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작업 환경에 따라서 표현되는 게 이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세팅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DS에 있는 여기 항목은 이제 체크된 항목만 점선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트 및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탭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모델은 이제 모델 스페이스 그리고 모델 작업 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블록 에디트는 아까 얘기한 블록을 편집해주는 편집기에서 격자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줄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십자로 표현을 하느냐, 체크돼 있으면 점으로 표현을 하느냐 그거죠. 자, 체크를 다 해제하면 다시 십자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려진 건 지워줄까요? 자, 그 다음에 DS 세부적인 설정을 또 보죠. 밑에 보면 그리드 스페이싱이라서 그리드 한 칸이 지칭하는 사이즈가 얼마냐예요. 지금은 10으로 돼 있어요. 자, 이게 10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뭐 하나 그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걔가 보이도록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선의 길이가 10짜리인 선을 하나 그렸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한 칸을 이루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간격은 자, CAD의 기본 단위, 우리가 숫자가 기본 단위가 1이겠죠. 예. 1에서 1일 때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1일 때를 표시해 볼게요. 자, 1일 때는 요만큼이겠죠. 예, 요게 1인데 기본 단위 1인데 이제 요게 10칸이 되면은 예, 그리드 하나를 표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 그리드 간격인 거죠. 그래서 이제 1단위 우리가 이제 기본 단위가 1이니까 1단위로 맞추겠다 그러면 이제 DS 가서 자, 하나 값만 1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1로 바꿔 주면 그리드의 격자가 기본 격자가 이렇게 한 칸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의 간격을 내가 수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그리드 한 칸이 지칭하는 간격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좀 큰 도면을 할 때는 간격을 좀 넓게 줘야지 전체적으로 치수를 볼 때 편할 거고 작은 물건을 그릴 때는 작게 세팅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메이저 라인 에브리가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뭐냐? 네, 메이저 라인하고 이제 값이 5로 들어가 있어요. 메이저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바깥에 있는 요 좀 더 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을 메이저 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작은 칸으로만 촘촘돼 있으면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는데 이 칸수를 일일이 세야 되는데 메이저 라인은 뭐 하냐면 그 이제 세는 개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 라인을 설정 우리가 5라고 설정하면 뭐냐면 메이저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 단위 5개가 지난 다음에 메이저 라인이 하나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메이저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보는 데는 요 칸의 개수를 세지 않고 메이저 라인 한 칸이니까 여기까지 5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메이저 라인의 값을 바꿔볼게요. DS 들어가서 자, 메이저 라인 값을 10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랬더니 10칸이 돼야지만 메이저 라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10개다라는 개수를 우리가 기본 단위를 10개를 세지 않고도 저기는 10이야. 길이가 10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게. 그래서 좀 더 치수를 볼 때 빠르게 볼 수 있게 세팅해 주는 게 메이저 라인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 간격은 촘촘하게 설정하라도 메이저 라인을 충분히 넓게 잡아준다면 큰 물체의 사이즈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메이저 라인입니다. 자, 다시 디테일 설정 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드 스페이싱까지는 설정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드 비헤이비어 있어요. 비헤이비어가 있는데, 자, 밑에 보면은, 자, 어댑티브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그리드는 대체 뭐냐라는 거죠. 자, 어댑티브 그리드라는 거는 그리드가 이제 그 기본 간격이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화면을 심하게 축소를 하게 되면은 점점 작아지죠. 너무 작아지면 그리드가 안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한 번 더 축소를 했더니 갑자기 그리드가 커졌어요. 저는 여전히 축소를 했는데 그리드가 커졌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 어댑티브라는 게 체크가 돼 있으면은 화면을 막 축소시켜서 그리드가 더 이상 사람이 분간하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게 되면은 얘를 자동적으로 키워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배로 키워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한 칸이 10이 됐죠. 제가 기본 세팅 한 칸 1이라고 했는데, 자, 화면을 심하게 축소를 하다 보니까 편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 단위를 10으로 자동적으로 바꿔준 거예요. 자, 더 축소해 볼게요. 자, 그럼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커지죠. 자, 이렇게 되면 10에 또 10배가 돼서 1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칸의 간격은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리드의 간격을 조정해 주는 게 어댑티브예요. 근데 이게 확대에서는 작용을 안 합니다. 확대는 무조건 최소 단위까지 가고 끝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DS 들어가 보죠. 자, DS 들어가 보면은, 자, 어댑티브 그리드 밑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Allow Subdivision Below Grid Spacing이라고 돼 있죠. 제 영어 발음이 안 좋은 거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영문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어의 스펠도, 발음 기호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예, 그냥 영어 써져 있는 대로 읽고 있습니다. 물론 아는 단어는 제대로 발음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체크를 해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자, 방금 전에는 화면을 확대할 때는 그리드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심하게 확대를 하는 경우 그리드를 더 쪼개줍니다. 마찬가지로 10으로 나눠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 단위 1이 표시된 상태에서 더 쪼개지는 상태로 가면은 이제 기본 단위가 0.1이 되는 거죠. 자, 더 심하게 하면은 0.0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대 축소에 모두 반응하게 하려면 두 가지 옵션이 다 켜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CAD가 처음 깔린 기본 상태는 축소에만 반응하고 확대에는 반응 안 하도록 서브 디비전은 꺼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항목은 디스플레이 그리드 비욘드 리미츠라고 돼 있어요. 이게 체크 표시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게 기본 세팅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옛날 버전하고 요즘 버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원래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리미츠, 한계라고 있어요. 도면의 한계. 그 한계 범위 내에서만 표현되고 그 한계 범위를 벗어나면은 표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즉, 과거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좌표가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CAD의 원점입니다. 0,0이에요. 여기서 좌측으로 벗어나면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그리드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X축 선이 있는 데서 아래쪽으로는 그리드가 표시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되고 있죠. 자, 그럼 제가 설정을 바꿔볼게요. Yes. 자, 디스플레이 그리드 비욘드 리미트 딱 체크를 꺼줍니다.
그랬더니 제가 말한 대로 0,0을 기준으로 바깥으로는 표시가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확대를 보면은 그리드가 정확하게 요 사각 영역 안에서만 표현이 되죠. 자, 이 사각 영역을 벗어난 건 뭐냐? 벗어난 것은 자, 리미트 영역을 벗어난 거다라고 봅니다. 자, 이 리미트 영역 자체는 우리가 설정으로 변경을 해줄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본격적인 이제 우리 드로잉 수업에 들어갔을 때 리미트에 대한 개념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리미트란 범위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그리드를 표시해 줄 거면 디세팅이 자, 디스플레이 그리드 비욘드 리미트가 꺼져 있어야 되고 얘가 체크됐으면 비욘드 넘어선다잖아요. 넘어서도 표현해 주겠다. 그래서 화면 확대하고 축소하는 전체 화면에 그리드를 표시해 주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following dynamic UCS입니다. follow dynamic이라 그랬네요. ing랑 붙었는데 follow dynamic UCS는 다이나믹 UCS에 따라서 그리드가 표현되는 형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저건 뭐냐? 솔직히 말하면 지금 화면에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지금 CAD의 X축과 Y축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AD의 기본은 2D니까 기본적으로 X축, Y축을 바라보고 수직하게 바라보고 있는 저 상태가 맞아요. 근데 CAD에서 3D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좌표가 X축과 Y축만 있는 게 아니라 좌표 설명할 때도 했지만 이렇게 Z축도 있습니다. 자, 그리드는 항상 X와 Y가 있는 평면에만 표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3D 입체를 그리게 되면은 갖고 있는 면이 Y와 Z를 가지고 사용하는 면이 있고 아니면 Z와 X를 사용하는 면이 있고 아니면 그 사이를 대각으로 가르는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이내믹 UCS는 그 면들을 선택하면은 그 면을 X, Y축으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자연스럽게. 그때 그리드가 표현되는 것도 그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다이나믹 UCS에 맞춰서 격자들을 X, Z 평면으로 표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Y, Z 평면으로 표시해 준다든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3D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그리드를 표현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Follow Dynamic UCS예요. 그건 뭐 나중에 3D 할 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제가 3D 할 때 그걸 보여드릴지 안 보여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작업할 때 그리드를 안 쓴다 그랬으니까요. 굳이 저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3D를 할 때 그걸 보여드려야 될지까지는 의문이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XY 평면만 보이게 바꿔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드의 격자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했던 디세팅이라는 설정에서만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그리드의 격자를 점으로 표시해 주는 거는 수정해 주는 명령어가 따로 있어요. grid 그리드 style 스타일입니다. 자, 지금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1로 바꾸면 자, 0으로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0으로 놓을게요. 그래서 그리드 스타일이라는 명령어로 제 표시되는 형태가 점이냐 아니면 격자냐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옵션 그 밑에 있는 뭐 그리드 간격이라든가 그런 걸 변경해주는 명령은 자, 여기 딱 마우스 갖다 대면 그리드 모드라고 나오죠. I를 쳤네요. GRID MOD 그리드 모드라고 쳐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드 모드는 온오프밖에 안 되네요. 그리드 모드는 온오프 기능밖에 안 되네요. 자, 그리드 모드는 온오프 토글 기능밖에 안 됩니다. 온오프 토글, 온오프고.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설정은 명령이 따로 있어요. grid, 그리드. 라는 명령을 치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그리드라는 명령, 그 설정 내용, 간격에 대한 이제 조정들을 해주려면 그리드라는 뭐 명령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까 설정 창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 명령을 통해서 이제 세팅을 바꿔주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명령의 구조를 보시면 스펙 그리드 스페이싱 X라고 딱 적혀 있죠. 자, 지금 요거는 그리드의 한 칸의 간격이 얼마인지를 입력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명령어 뒤에 꺽쇠 안에 있는 거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값이죠. 1로 아까 저희가 설정을 했으니까 1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값을 입력하면 그 한 칸의 간격이 그 값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사각진 가로가 나오죠. 자, 얘를 앞으로는 중괄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중괄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은 옵션이에요. 즉, 여기에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옵션을 실행하겠다라고 해주는 거죠. 자, 일단 온오프는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그리드를 껐다 켜는 거죠. 아까 그리드 모드에서 값을 바꿔준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펑션 키로 F7번을 눌러준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스냅이라는 항목이 있죠. 스냅은 이제 온오프 빼고 이제 나머지 옵션들을 보기 전에 먼저 그냥 기본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을 해볼까요? 지금 1로 돼 있는데 제가 2로 바꿀게요. 칸이 커졌. 네. 자, 다시 그리드 설정해서 한 10으로 바꿔볼까요? 네. 칸이 많이 커졌네요. 네. 자, 그래서 기본 간격을 저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단 X축과 Y축이 동일하게 바뀌겠죠. 자, 다시 그리드 명령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스냅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냅이라는 명령은 S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스냅이라는 기능을 먼저 배우셔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스냅이라는 거는 우리가 격자가 있으면은 이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서 선택되고 그 다음에 요점이 선택돼야 되는데 사람 손으로는 정확하게 선택이 안 돼요. 요점이. 아무리 내가 길을 쓰고 요 포인트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찍어야지 라고 땅 찍어도 예, 이렇게 빗나가서 찍히게 됩니다. 자, 저거를 정확하게 입력하려면 자동적으로 걸려줘야 돼요. 저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걸려줘야 됩니다. 걸려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해주는 게 스냅이에요. 그래서 스냅인데 스냅도 스냅에 한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걸리는 간격을 일일이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드를 개별로 조절할 수 있고 스냅을 개별로 조정할 수 있다 보니까 서로 간격이 안 맞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서로 동기화 시켜주는 명령이 스냅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grid 명령에서 내가 요거를 스냅으로 S를 눌러서 딱 눌러서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드의 간격이 기본 스냅 간격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은 지금 스냅이 안 켜져 있네. 그리고 스냅 기능을 켜고 뭐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라인 명령을 실행을 하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이 정확하게 격자 사이에서만 움직여요. 그 중간으로는 갈 수가 없죠, 마우스가. 그래서 마치 마우스가 딱딱 끊어지는 동작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냅에서 설정한 간격과 내가 지금 그리드의 간격을 동기화 시켜주는 게 스냅이라는 옵션이에요. 자, 뭐 어차피 스냅은 다음 과정에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냅을 켜주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리드 스냅이라는 요게 이제 딱 켜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냅 기능은 스냅과 동기화 시켜준다는 걸 알았으니까 자, 다른 걸 설정을 해보죠. grid 자, 이렇게 동기를 해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라는 내용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설명할 때 했으니까 메이저 라인의 간격을 설정해 주는 거겠죠. 자, 지금 10으로 돼 있는데 5로 다시 바꿔볼까요? 메이저 라인의 간격이 바뀌죠. 자, 이번에는 grid 자, 어댑티브 설명드렸습니다. 확대했을 때 D yes가 돼 있으면 어댑티브가 yes가 돼 있으면 야, 화면을 축소했을 때 그리드의 간격이 10배 단위로 계속해서 커진다. 너무 작아지면 화면이 너무 작아지면 자동적으로 그리드의 사이즈를 10배 단위로 키워준다라는 내용이 이제 어댑티브입니다. 저걸 이제 no로 바꾸면 이제 자동적으로 안 커지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기본 단위가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자, grid 자, 어댑티브 옵션 D입니다. D. 또 파란색으로 돼 있는 알파벳을 치시면 그 옵션이 실행이 돼요. 이걸 다 입력 안 하셔도 되고 물론 이제 한글 버전은 표시 형태가 차이가 납니다. 한글 버전 같은 경우는 한글이 표시되고 뒤에 가로치고 쳐야 되는 입력해야 되는 영문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게 입력하시면 되고 영문 버전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표시되고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물론 얘를 직접적으로 눌러서 옵션을 실행해 줄 수도 있어요. 마우스로. 자, 이렇게 되고, 자, 노로 해놓으면, 자, 화면을 축소를 아무리 해도 그리드가 켜지는 거는 안 보이죠. 켜지는 건 안 보이죠. 그래서 너무 작아지면 그리드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없는 셈 칩니다. 그쵸? 자, 다시 그리드. 어댑티브를 yes로 설정을 하면은,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서브 디비전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서브 디비전이 표시가 되게 되고, 서브 디비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기본이 원리에 노로 돼 있으니까 노로 돼 있는 게 맞고, 자, yes를 해주면은 서브 디비전 기능이 켜지겠죠. 그로 그냥 둘게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옵션을 볼까요? 자, 다른 옵션을 보면은, 자, 리미츠는 뭐예요? 우리 이제 앞에 설정에서 봤듯이 리미트 영역 안에만 표시가 되느냐 아니면 그걸 넘어서도 표시해 줄 거냐죠. 자, L을 입력하면 지금은 우리 넘어서도 표시되고 있으니까 yes가 되는데 얘를 no로 바꿔주면 표시가 없어지겠죠. 자, 다시 yes로 바꿔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follow는 동적 UCS를 따라갈 거냐 말 거냐 그거에 대한 설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못 봤던 건 이제 accept입니다. accept. 자, A를 치면은 자 간격을 설정해 달라 그래요. 그리드, 스펙 오브, 오리진 스페이싱, X라고 나옵니다. 자, accept는 뭐를 해주는 거냐면 X축과 Y축, 우리는 값 하나 넣으면 두 개가 동일한 그리드 간격이 됐는데 얘는 X축과 Y축을 다른 그리드 값을 적용할 때 써줘요. 그래서 X축에다가는 1을 해주고 Y축에다가는 5를 해주면 그리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X축으로는 한 칸, Y축으로는 5칸이 갔을 때 한 격자예요. 그래서 X축과 Y축을 항상 동일하게 주는 게 아니라 다르게 줄 때 사용되는 게 accept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세팅 가보면은 값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입력할 땐 이게 안 됐어요. 이게 되려면 뭐가 꺼져야 되냐면 앞에 스냅에 있는 내용에 요게 꺼져야 됩니다. equal. 이게 켜져 있으면 두 값이 항상 같아야 되고 얘가 꺼지면은 두 값을 서로 다르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해봤을 때는 여기서 10 입력하면 아래 것도 10이 됐는데 이번에는 10이 안 되죠. 아까 입력할 때 위를 10을 하면 아래 것 작은 10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이게 이퀄이 걸려 있으면 X축과 Y축을 동기화시켜줘요.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요 창에서 봤을 때는 요 내용이다. 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동기화해 쓰는 경우가 많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뭐 한쪽으로만 길게 뻗어지는 애면 이제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GRID 여기 있는 모든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CAD에서 우리가 어떤 설정을 할 때는 이렇게 설정 창을 보고 할 수도 있고 명령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CAD는 도스 버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창을 안 띄운 상태에서 명령어로 설정하는 것들이 죄다 있습니다. 예전에 도스 버전을 배울 땐 그걸 다 외웠어야 됐고 요새는 창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안 외우는 추세로 갔죠. 근데 실질적으로 작업이 빠른 거는 모든 내용을 외우고 있다면 명령어를 기반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하지만 이 그리드 내용은 저는 별로 안 쓰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리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죠. 중간에 다소 제가 버벅거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잘 안 쓰는 기능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매끄럽게 알고 있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은, 자, 다음 칸에 있는 스냅입니다. 스냅 모드라고 되어 있죠. 현재 오프로 되어 있고요.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저거 온이 되어 있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스냅 모드라는 명령이 써져 있고 다음에 F9번이 써져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앞에 그리드와 비교해서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써 있죠. 즉 F9이 이 기능을 온, 오프 해주는 토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기능을 온, 오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F9을 눌러서 온, 오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스냅 모드 SNAP MOD. 자, 그래서 얘를 1로 바꿔주면 ON이 되고 스냅 모드를 다시 0으로 바꿔주면 OFF가 되겠죠. 이 부분은 앞에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니까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스냅이라는 건 앞에서 그리드를 할 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왜냐면 스냅과 동기화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마우스로 찍어주는데 자, 이 격자 하나의 간격
격을 맞춰서 해주겠다라고 할 때 격자를 찍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임의로 찍는다면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찍어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라인 명령을 실행을 해서 난 정확하게 여기 두 선이 만나는 요점을 찍어줄 건데 하고 찍어줘도 자, 거기가 찍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그 부분을 걸어줄 수 있게 해주는 게 스냅의 역할입니다. 스냅이라는 게 이제 어디다 걸어준다는 뜻이에요. 자, 걸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기능을 오프해주면 F9을 하면 지금 격자가 자, 정확하게 그 칸에서만 움직입니다. 즉, 중간으로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냅을 키면 단점은 스냅 간격 사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강제적인 좌표 값을 입력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마우스로 클릭해서 그 임의의 곳을 갈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 되죠. 간혹 가다가 CAD를 작업하시는 초보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스냅 모드가 켜져 있음을 모르고 마우스로 움직여 선생님 갑자기 마우스가 화면에서 딱딱 끊어지면서 움직여요 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느린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들 이 동작 자체를 컴퓨터가 느려서 마우스가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CAD를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딱딱 끊어져서 마우스가 움직이는 현상이 보이신다면은 스냅 모드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우선입니다. 만약에 스냅 모드가 안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어지면서 움직인다면은 당연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끊어져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정확한 간격을 가지고 끊어져서 움직여 주진 않아요. 어쩔 때는 한 칸, 어쩔 때는 세 칸, 어쩔 때는 다섯 칸 그렇게 끊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균일하게 끊어져서 움직일 때는 시스템이 느려졌다기보다는 스냅이 켜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 어쨌든 스냅은 이렇게 걸어주는 명령이어서 이렇게 걸어져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격자의 지점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스냅 모드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 선을 선택하려고 이 선을 클릭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죠. 왜냐면 내가 마우스가 지금 격자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스냅 모드의 이 스냅되는 간격 자체는 내가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설정을 해주는데 그 설정을 들어가주는 게 마찬가지로 디세팅에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전에 그리드를 했을 때 봤던 것처럼 이 아이콘 오른쪽 클릭해서 스냅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죠. 기본적인 스냅 간격은 여기서 바꿔줍니다. 1 입력하면 1로 바뀌겠죠. 제가 엔터를 무의식적으로 눌러버렸네요. 들어가면 1로 바뀌었죠. 기본적으로는 스냅과 그리드의 간격은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자, 그래서 자 그리드는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스냅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아까는 그리드 간격에 정확히 맞춰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리드 간격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선택되어 있을 때는 그리드와 스냅 간격을 외우고 있어야지 내가 움직인 칸을 어떻게 세야겠죠.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진 않아요. 스냅 간격과 그리드 간격을 다르게 설정하지 않는 이유가 육안으로 내가 셀 때 힘들어집니다. 그리드가 그려져 있으면 그리드의 격자의 개수를 보고 판단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개수를 세가면서 작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냅 모드로 작업을 한다면은 그리드와 동기화 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쓰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디세팅 가볼까요? 그래서 간격은 여기서 잡아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개의 간격을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드와 똑같이 이게 꺼져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1 그리고 Y축으로는 2다. 라고 이렇게 개별 세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이쪽으로는 한 칸, 위쪽으로는 두 칸. 하나의 간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세팅할 수 있다. 자, 근데 저걸 개별로 쓰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폴라 스페이싱에서 어떤 값이 있는데 얘를 할 때는 안 돼요. 자, 폴라 스페이싱이라는 기능을 쓰려면 폴라 스냅이라는 기능이 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하죠. 자, 그래놓고 그리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그러는데 반응을 안 하네요. 자, 폴라 스페이싱이란 극좌표를 얘기합니다. 즉 각도에서 어떤 선을 그릴 때 그 선의 길이에 대해서 스냅을 걸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자체적으로 혼자만 켜져 있다고 발행되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배울 내용이지만 자 극좌표라는
예, 극좌표라는 기능이 켜져 있어야지만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콘은 여기 있어요. 자, 펑션 키로는 F10번이죠. 자세한 내용은 저 아이콘 설명할 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F10을 잠깐 켜보죠. 기능만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F10을 켰는데도 뭐 걸리는 건 안 보입니다. 자, 라인을 명령을 하고 한 점을 딱 입력하고 나서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극좌표라는 기능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뭔가 중간중간에 일정한 각도가 되면 딱딱 걸려져요. 자, 처음에 여기가 제가 얘기했죠. 이전에 찍었던 점에서 수평하게 오른쪽은 0도라고 했죠. 0도에서 한번 걸리고, 자, 올라와서 한번 걸리는 데를 보면은, 자, 30도에서 한번 걸려요. 30도에서. 자, 이때, 자, 기본 간격, 아까 30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걸립니다. 이 선의 길이. 자, 폴라 스페이싱은 저렇게 극좌표 기능을 해서 각도를 추적해서 사용을 할 때 일정 각도에 와주면은 거기서 선의 길이를 제한해 줍니다. 제가 30을 입력했기 때문에 선의 길이가 30일 때, 예, 여기서 지금 마우스 오른쪽에 표시되죠? 30의 각도 30이라고. 예, 30일 때 한번 걸리고 60일 때 한번 걸리고 이렇게. 그래서 극좌표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선의 길이에 대한 스냅을 걸어주는 게 폴라 스페이싱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걸어주면 직사각의 스냅은 못 걸어주겠죠. 자, 그래서 각도를 주고 극좌표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선의 길이에 대한 스냅을 걸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네요.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주기 위해서요. 자, 어쨌든 자, 극좌표 기능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좌표 기능은 끄고, 자, 그 다음에 폴라 스페이싱이 이제 어떤 개념인지는 아셨겠죠. 그래서 DS 가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스냅 타입은 이제 우리가 극좌표식이냐 아니면 우리가 봤던 X축, Y축 그냥 그리드 스냅이냐. X축, Y축을 하는 게 그리드 스냅이고 폴라 스페이싱은 극좌표에서 스페이싱을 걸어주는 거죠. 그거를 선택해 주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폴라 스페이싱이 선택되면 자동적으로 X축, Y축에 대한 거는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우리 절대좌표 방식의 스냅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기본 간격이 1이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 스냅에서 설정하는 거 마찬가지 명령어도 있겠죠. 명령어로 하면 SNAP입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 이제 스페시피, 스냅 스페이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냅 기본 간격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1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스냅 하나의 간격이 10이 돼서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걸리면서 움직이죠. 자, 그래서 그리드 간격이 10이었으니까 지금 그리드 간격 갖고 똑같이 맞춰서 움직이네요. 자, 그 다음에 스냅 다음 옵션을 알아보죠. 자, 어셉트는 그리드에 있는 offset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X축과 Y축을 다르게 간격을 정할 때 offset를 사용을 하죠. 별도로 다시 들어가서 하진 않을게요. 설명을 좀 짧게 끝낼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레가시입니다. 레가시는 그리드에서 못 봤어요. 자, 레가시라는 항목 들어가 보는데, 자, 여기는 뭐가 있느냐? yes하고 no만 선택할 수 있네요. 지금은 박스 안에 있는 게 yes니까 yes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가시라는 것은 어떤 점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을 때 이 스냅의 기능이 동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 명령도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점의 입력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전히 격자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자, 근데 스냅에서 이 레가시를 노로 해놓으면 자, 마우스가 스냅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우스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자, 저게 노가 되면은 어떤 점을 입력하는 명령이 실행됐을 때만 스냅의 기능이 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라인이나 명령을 실행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딱딱 끊어지죠. 왜냐하면 이때는 점의 입력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가시는 명령이 실행됐을 때만 발동되는 게 스냅의 기능이 발동되는 게 레가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레가시가 노가 돼 있는 거죠. 레가시가. 그리고 예스가 돼 있으면은 항상 발동하는 거고.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얘가 노가 돼 있는 상태가 작업하기 편합니다. 뭐 이런 경우죠. 내가 이제 대각선을 이렇게 하나 딱 그렸는데 스냅을 이용해서 계속 스냅이 발동되면 얘를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죠. 스냅, 레가시, 예스로 놓으면은 격자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선에 대각을 하려면 이 선과 격자의 사이가 겹쳐지는 이 부분이 YZ가 선택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레가시가 노가 돼 있으면
명령을 입력 안 한 상태에서는 중간에 어디든 와서 자유롭게 선택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레가시가 노가되어 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게 스냅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기 편해요. 자, 또 스냅 들어가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입니다. S. 자, 스타일 들어가면은 스탠다드냐, ISO 매트릭이냐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ISO 매트릭이라는 건 뭐냐면 2.5D를 그릴 때 필요한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ISO 드래프트라고 해서 2.5D를 그리는 방식인데 2.5D라고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뭔지 애매해요. 2D면 2D고 3D면 3D지 2.5D는 뭐냐? 근데 2.5D 개념을 생각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는 건 2D입니다. XY 평면에서만 그리죠. 그려진 형태는 3D예요. 즉 3D 입체의 모습을 2D에서 강제적으로 그려준 걸 2.5D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편하게 그려주기 위한 기능이 ISO 드래프트라고 하는데 이 ISO 드래프트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ISO 매트릭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X축, Y축을 따라 움직이는 거는 스탠다드인데 ISO 매트릭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I. 자, 간격을 10으로 할까요? 그냥 10으로 두고 10으로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격자가 기울어지죠. 얘는 X축, Y축 자체는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조건 여기를 따라서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울여서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를 그려주면은 어떤 입체적인 공간에 평면이 서져 있는 것처럼 아이고 잘못 찍었네요. 평면이 서져 있는 것처럼 그려줄 수 있죠. 이게 2.5D예요. XY축에다 그렸는데 이 원래 기울이는 각도를 내가 일일이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세팅 안 하고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세팅된 평면을 바꿔주는 기능도 있어요.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격자의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그려주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치 입체 같죠. 이렇게 마치 입체처럼 그려주는 기능이 2D로 그렸는데 입체처럼 그려주는 기능이 이제 IS 드래프트인데 이거를 이제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수직 수평 방향을 대각으로 바꿔주는 기능 자체가 이제 IS 매트릭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3D로 들어갔을 때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IS 매트릭이란 저런 기능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스냅에 있는 스타일은 그냥 X축, Y축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IS 매트릭을 편한 형태로 스냅을 걸어줄 거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다시 스탠다드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죠. 그 다음에는 타입입니다. 타입은 아까 이제 우리 설정했을 때 폴라냐 아니면 X축, Y축 좌표를 상하는 그리드 방식이냐 그걸 선택해 주는 게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폴라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극좌표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고 스냅 명령 자체는 이제 그리드와 동기화 시켜주는 명령은 없어요. 그래서 동기화를 하고 싶으면 그거는 그리드 쪽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이 스냅에 대한 설명은 끝났네요. 자, 스냅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까 자, 스냅 기능은 끄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그리드도 끌까요? 저는 그리드 켜져 있는 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